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2년 12월 9일 금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76% 올라서 2389로 마감을 했습니다. 드디어 하락을 멈췄네요. 네, 코스피가 5일 연속 빠졌죠. 5거래일 연속으로 빠진 다음에 오늘 드디어 처음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0.7% 반등을 해서 뭐 그렇게 크게 반등은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지금 5일 연속 하락했다는 거를 끊어냈습니다. 오늘 장은 보면 전체적으로 세계 증시가 다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니케이 같은 경우도 1.1% 이렇게 올랐고요. 중국 증시도 0.4% 정도 지금 오르고 있고요.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다우가 0.5%, 나스닥이 1.1% 정도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하락폭이 좀 제법 나왔기 때문에 이 낙폭이 컸던 거에 대한 일단 반등으로 보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2,501에서 어제 이제 2,357까지 빠졌었네요. 그러니까 한 150포인트 정도 이렇게 빠져가지고 좀 오늘 반등이 그래도 낙폭과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1,000억 정도 샀고요. 기관이 4,000억 정도 이렇게 많이 사면서 전반적으로 기관이 이렇게 장을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 종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는 2% 이렇게 올라서 지수보다 더 많이 올랐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3.4% 반등이 꽤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IT 쪽 보시면 네이버가 5%, 카카오가 4%대 이렇게 반등이 나와가지고 크게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좀 특이한 거는 2차전지 섹터들이 오늘 많이 빠졌어요.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3%대 빠졌고요. 삼성 SDI가 6%대, LG화학도 6%대,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도 5%대,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0.8%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가 참 올해 이렇게 약세장 속에서 많이 홀로 강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이 어느 정도 또 키 맞추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 솔루션도 보면 11월 11일이네요. 이때 이제 최고가가 62만 9천 원까지 가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올랐었죠. 그러던 게 지금 꽤 이제 조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1만 원대까지 이렇게 빠지면서 거의 고점 대비 뭐 한 20% 가까이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워낙 이 2차전지 그 섹터들은 이 PER이 굉장히 비싸요. 굉장히 미래 가치를 지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추정 PER도 130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 성장이 어느 정도 좀 꺾인다던가, 뭐 꺾이는 건 아니지만 이제 속도가, 성장의 이제 속도가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런 게 나와도 이렇게 좀 크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이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전기차 대장주가 올해 지금 50%나 빠졌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이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그래도 좀 버텨줬어야 되는 건데 테슬라가 많이 이렇게 빠지면서 우리나라 2차 전지는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다가 어, 이렇게 요새 최근 들어가지고 좀 급격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테슬라도 뭐 작년에 워낙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올해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글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고점에서 50% 정도 빠진 이런 상태라서 또 매수 기회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보면 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장중에 이제 1200원대를 또 갔었고요. 지금 1301원.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 보면 상당히 지금 안정적입니다. 예전에 그 우리 주식이 이제 저점이었을 때 환율이 거의 1440원이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빠졌죠. 벌써 뭐 140원 정도가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그 저점을 찍었다고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9월 30일 그때가 가장 큰 위기였던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큰 위기는 지금 좀 넘어간 상황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채권 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빠져가지고요. 미국 10년물이 3.4%예요. 우리나라 10년물도 지금 3.4%대로 이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채권 금리가 이렇게 빠지니까 지금 기준 금리가 오히려 채권 금리보다 훨씬 높아요.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기준 금리가 4.0이죠. 4.0인데 지금 채권 금리가 3.4니까요. 지금 금리 역전이 많이 돼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근데 4.0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지금 뭐 5.25까지 이렇게 올린다는 그런 컨센서스가 돼 있기 때문에 글쎄요, 5.25까지 이렇게 올리면 너무 지금 채권 금리랑 괴리가 심해지는데 과연 그렇게 올리는 게 맞는지 지금 좀 의문입니다. 지금 채권 시장을 봤을 때는 인플레보다는 오히려 경기 침체를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인플레가 그렇게 심할 거라고 본다면 채권 금리가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죠. 인플레는 아마 꺾일 거로 보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년에 이제 경기가 죽는 것이 아닌가 지금 그거를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이 떨어졌던 것도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많이 빠졌었던 거군요. 그 전에는 이제 금리랑 이제 인플레 때문에 빠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금리 인플레보다는 경기 침체 쪽으로 더 무게가 쏠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 금리랑 이제 인플레는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잡히는데 참, 주식시장이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악재에 민감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뭐 우리나라 아쉽게 2400선을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 하락세를 5일 연속 하락한 거를 좀 끊어냈다는 거에 이제 의의가 있는 것 같고요. 외국인이 어쨌든 1000억 정도 이렇게 샀기 때문에 좀 외국인이 돌아와가지고 다시 좀 반등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